키라켰습니다. 이번에는 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확증 편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러고 또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서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는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그런 작전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조롱조의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이 선의를 베풀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선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또 남한과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북한이 어떤 것을 노리는 책략이거나 전술적 변화라면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번 믿은 것을 계속 믿고자 하는 마음, 바로 확증 편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사실 북한은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을 속였습니다. 저는 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영 안보실장이 2009년 3월 5일 김정은을 만나서 다음 날 한국에 와서는 김정은이 비핵화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말만 전달했습니다만 사실은 발표문 이외에도 김정은이 정영 실장한테 핵 폐기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남북한이 합의하는 데 그쳤지만 도보 다리를 통해서 산책을 하면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핵무기 폐기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볼턴이 밝힌 바에 의하면 1년 내에 비핵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합의보다 더욱 많은 것을 제공을 하고 합의가 일단 되고 나면은 나중에 합의문대로 하자고 따지는 것이 공산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기는커녕 강도적인 요구라면서 미국을 비판하기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것이 맞는가 의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봤어야 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서 핵구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는 지금쯤이면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평가를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은 1960년에 영국 심리학자 왓슨이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만 사용되다가 지금은 사회과학 분야로 광범하게 확산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신념, 기대, 가정에 편향되는 방법으로 증거를 찾거나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요. 기존의 믿음이나 생각에 부합되는 정보만 수용하고
그 반대되는 정보는 배척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지속하거나 더욱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경우 의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악마의 변호인, Devil's Advocate 이라는 개념처럼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람을 지정해서 의도적으로라도 반대의 시각에서 어떤 사안을 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현 정부와 정부 인사들의 확증 편향은 너무나 강력한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현재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희망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을 제안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부터가 확증 편향의 산물입니다. 북한은 2013년 3월에 핵무력 건설과 북한 경제 발전 함께 추구하는 핵 경제 병진 정책을 정립해둔 상태였고 판문점 회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정서를 통하여 핵무기 병기화를 완성했다는 점을 자축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의무를 명시하였고 군축의 과정으로서 핵실험 중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을 경계했더라면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폐기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공동선언에 그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강력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다음 날인 3월 1일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미북 간의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관하여 누가 알겠는가, who knows? 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 사회 전체에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합의, 빅딜,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함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상대할 경우 우리는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도 없고 정보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나 정부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다 또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면 최선입니다. 그러나 한번 속았더라도 빨리 교정해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기를 현 정부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